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지킨 비밀이 있습니다. 70년간 단 한 번도 풀리지 않았던 봉인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이죠. 영국이 간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6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프랑스가 요청했습니다. 문전박대였죠. 그런데 2025년 10월 31일 경주 트럼프의 입이 열렸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건조 승인. 세계가 완전 얼어붙었습니다. 70년 전 그 나라는 폐허였습니다. 미국이 먹여 살렸죠. 이제 미국이 말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필요합니다. 일본을 벌벌 떨게, 중국을 두렵게 만든 그 협상의 현장.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불가능이 무너진 겁니까? 전 세계가 놀란 한국에서 벌어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국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이 기술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국도 일본도 호주도 프랑스도 안 됐습니다. 70년간 봉인된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게 열렸습니까? 2025년 경주 회의장에서 세계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미국 해군 전략 분석가로 25년간 일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 평가가 제 전문 분야였죠. 펜타곤 지하 3층, 그곳이 제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십 개국의 핵잠 보유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항상 같았죠. 불가능. 절대 불가. 2025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했습니다. 워싱턴 작전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실시간 중계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경주 에이펙 회의였습니다. 별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루틴이었죠. 오후 3시 17분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손에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어소라이지즈 사우스 코리아 투 빌드 뉴클리어 파워드 서브머린스. 그 문장이 제 심장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죠. 하지만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입니까? 한국에게요? 25년입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핵추진 기술 공유 가능성 평가.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공유 불가. 어떤 나라도 안 됩니다. 영국은 어떻습니까? 특수관계라 부르는 나라죠. 안 됐습니다. 일본은요? 70년 동맹국입니다. 불가능했습니다. 호주는 최근 요청했습니다. 거절당했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전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입니까? 작전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화면을 보고 있었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확인된 겁니까? 다른 사람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국방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경주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노트북을 열었죠. 카메라가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일본 대표는 휴대폰을 꺼냈죠. 러시아 측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였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CIA였죠. 세 번째는 백악관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CNN이 가장 빨랐습니다. 미국,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 승인. BBC가 따라왔죠. 역사적 결정, 70년 만에 핵기술 공유. 뉴욕타임스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핵기술 봉인 해제, 세계 질서의 균열.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25년간 뭘 한 겁니까?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수십 번의 브리핑을 했죠.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핵추진 기술은 미국만의 것입니다.
공유 불가능합니다. 절대적 기밀입니다. 그런데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톰슨, 괜찮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승인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갔죠.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70년간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경주에서 말입니다. 한국에게 말이죠. 저는 그날 역사가 바뀌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답을 찾아야 했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핵기술을 공유한다고요? 그것도 한국에게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죠. 분류 문서를 열었습니다.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문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이 이상했죠. 예외 승인 케이스 분석. 날짜는 2245년 4월이었습니다. 6개월 전 문서였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첫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한 문장이 보였죠. 예외 승인 대상국 대한민국. 숨이 멎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문서는 상세했습니다. 각국의 핵추진 기술 보유 가능성을 분석한 거였죠. 영국이 먼저 나왔습니다. 결론은요. 기술력 부족, 조선 산업 쇠퇴, 승인 불가. 일본은 어떻습니까? 평화헌법 제약, 지역 반발 우려, 승인 불가. 호주는요. 기술 기반 미흡, 장기 프로젝트 불가능, 승인 불가. 모두 불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달랐습니다. 승인 가능. 조건 충족. 어떤 조건입니까? 4가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 둘째, 완벽한 원자력 운영 경험. 셋째,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 위치. 넷째, 완전한 신뢰 동맹 관계.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조선 기술력이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조선소요? 그게 미국보다 낫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 아닙니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이었죠. 한국이 1위였습니다. 40% 이상이었습니다. 중국이 2위, 일본이 3위였죠. 미국은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대형 선박 건조 능력 비교였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압도적이었죠. 건조 속도, 정밀도, 기술력 모든 부문에서 말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25년간 뭘 본 겁니까? 저는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기술이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관련 문서가 나왔습니다. 2022년 자료였죠. 제목을 읽었습니다. 패섬 조선소 인수 계약 체결. 누가 인수했습니까? 하나오션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었죠. 미국 본토의 조선소를 한국 기업이 인수했다고요?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입구였죠. 게이트에 깃발이 보였습니다. 성조기 옆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사진을 봤습니다. 조선소 내부였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옆에 한국 기술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에게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반대로 되어 있습니까?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지도 아래 생산성 40% 향상. 미국 조선 산업 재건의 핵심 파트너. 기술 이전이 아닌 기술 협력 모델. 협력이라고요? 이건 협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25년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해온 시간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죠. 우리 기술이 세계를 이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뒤처진 겁니까? 아니, 뒤처진 게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가 앞서 있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이 우리를 앞질렀습니까?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죠.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날 제가 믿었던 세계가 허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장을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긴급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펜타곤 본부 회의실이었죠. 오전 9시 정각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20명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었죠. CIA 국장도 보였습니다. 국무부 차관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겁였습니다.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정이 아닙니다. 70년 역사가 바뀐 겁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해군 제독이었죠. 장관님, 이건 위험한 선례 아닙니까? 핵기술 공유는 안보 균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례가 아닙니다. 예외입니다. 한국만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는 해당 없습니다. 왜 한국만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죠. 왜 한국입니까? 영국도 안 되고 일본도 안 되는데 왜 한국만 됩니까?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톰슨, 자네는 25년간 이 일을 했지. 그동안 뭘 봤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린 그동안 틀렸네. 한국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봤지.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한국은 우리와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아니, 어떤 분야에선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CIA 국장이 발언했습니다. 비공개 회의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경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문서가 떴죠.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직접 요청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한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다고요? 국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트럼프의 답변입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Good. You will build it in Philadelphia. 필라델피아라고요? 미국 본토에서 건조하라는 겁니까?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직접 건조합니다. 미국 기술자들과 협업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새로운 동맹 모델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중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장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중국 외교부 성명이 나왔죠. 동북아 군사 균형 붕괴 우려. 무책임한 결정. 다음은 러시아였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핵 확산. 국제 규범 위반. 일본은 어떻습니까? 긴밀한 협의 필요. 지역 안정 최우선. 북한은요? 반응 없음. 침묵이었습니까?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이 48시간째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례적입니다. 저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침묵은 공포의 다른 이름이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있었죠. 국방장관이 다가왔습니다. 톰슨, 자네 표정이 안 좋군.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25년간 제가 배운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장관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네. 하지만 이건 무너지는 게 아니야. 진화하는 거지. 세상이 바뀌고 있네. 우린 따라가야 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죠. 그날 오후 백악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안보 전략 재편의 일환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이 아닙니다. 함께 세계를 이끄는 파트너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건 동맹의 새로운 정의입니까? 대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동등한 관계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죠.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경주. 역사의 방향이 바뀌었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2번 그었죠. 저는 그날 세계가 다시 쓰이는 걸 목격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워싱턴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의 항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의회가 긴급 청문회를 요구했죠. 퇴역 장성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핵기술 공유는 재앙이다. 저는 매일 회의에 불려다녔습니다. 같은 질문을 받았죠. 정말 안전합니까? 한국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의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였죠. 저도 출석했습니다. 의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톰슨, 당신은 25년간 핵잠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솔직히 답하십시오. 이 결정이 옳다고 봅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죠. 의원님,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다릅니다. 데이터를 봤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준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원칙의 문제입니다. 70년간 지켜온 원칙을 왜 깨야 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 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통제할 수 있습니까? 국방장관이 답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술 재이전 금지, 완전한 투명성 보장, 미국의 상시 감독권 포함입니다. 그게 지켜질 거라고 믿습니까? 신뢰가 없으면 동맹도 없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톰슨, 이 결정을 지지합니까? 의회 반대에도 진행될까요? 중국이 군사적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죠. 언론이 미쳐 날뛰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사설이 나왔습니다. 위험한 도박인가, 전략적 결단인가. 워싱턴 포스트는 반대 입장이었죠. 핵 확산의 위험, 간과해선 안 된다. 폭스뉴스는 찬성이었습니다. 강한 동맹이 강한 미국을 만든다. 여론이 갈렸습니다. 찬성 48%, 반대 52%였죠. 그 와중에 서울에서 뉴스가 왔습니다. 한국 대통령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청와대 브리핑룸이었죠. 대통령이 단상에 섰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의존하지 않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했죠. 우리는 70년간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줄 수 있습니다. 우린 동등한 동맹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시작입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신념을 세계와 나눌 겁니다. 그게 진정한 동맹 아닙니까? 저는 화면을 보며 멈췄습니다. 의존하지 않는다고요?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25년간 저는 뭘 본 겁니까? 한국을 보호해야 할 나라로 봤습니다.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홀로 서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죠.
여보, 내가 25년간 헛것을 본 것 같아. 무슨 소리야? 한국말이야. 우린 그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보니 우리가 배우고 있더군.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 힘든 게 아니야. 부끄러워. 왜? 25년이나 걸렸잖아. 그걸 깨닫는데.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어. 지금 알았으면 됐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신뢰의 선택. 그건 동맹을 넘어선 선언이었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저는 그날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출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조선소 현장 점검이었죠. 한국 기술진이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작업이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시간 반 비행이었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어떨까요? 정말 가능할까요? 필라델피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타고 조선소로 향했죠. 30분 거리였습니다. 조선소가 보였습니다. 입구 게이트에 깃발이 걸려 있었습니다. 성족이었습니다. 그 옆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미국 본토에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조선소 입구에 말입니다. 이게 현실입니까?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톰슨입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죠. 조선소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낡았습니다. 녹슨 크레인, 더러운 바닥, 방치된 장비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깨끗했습니다.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죠. 한국 기술진이었습니다. 옆에 미국 기술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용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술자가 옆에서 보고 있었죠. 노트에 뭔가 적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용접을 멈췄습니다. 헬멧을 벗었죠. 미국 기술자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였습니다. 유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했죠. 이 각도로 해야 합니다. 15도입니다. 더 높으면 안 됩니다. 강도가 떨어집니다. 미국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가 용접기를 잡았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옆에서 지켜봤죠. 불꽃이 튀었습니다. 금속이 녹았습니다. 용접선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미국 기술자가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 기술은 정말 다르군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미국 기술자가 한국 기술자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말입니다. 안내자가 다가왔습니다. 하나오션 현장 책임자였죠. 톰슨입니까? 김민준입니다. 안내하겠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일하는 손이었죠.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갔습니다. 거대한 경납고가 보였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잠수함 선체가 있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태가 보였죠. 거대했습니다. 검은 강철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3개월 전 시작했습니다. 예정보다 빠릅니다. 미국 기술자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원자로는 어떻습니까?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국제 안전 기준 120% 충족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120%라고요? 미국 측 반응은요? 놀랐습니다. 계산만 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선체를 바라봤습니다. 용접선이 보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틈이 없었죠. 정밀했습니다.
이게 한국 기술입니까?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기술입니다. 30년간 쌓아온 겁니다. 조선소에서, 바다에서, 폭풍 속에서 배운 겁니다. 30년이라고요? 저는 25년간 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30년을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누가 더 전문가입니까? 밤이 됐습니다. 조선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켜졌죠.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갔습니다. 창문으로 현장이 보였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집어들었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산업이 아니다. 헌신이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국제 언론 반응이었죠. 유럽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술 신뢰 국가로 부상. 아시아 언론도 따라왔습니다. 이제 배워야 할 대상은 한국. 세계가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필라델피아 하늘이 맑았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기술보다 강한 건 신념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2025년 10월이었죠. 시험항의 날짜가 잡혔습니다. 미 동부 해안이었습니다. 대서양이었죠. 저는 관제실에 있었습니다.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였습니다. 모니터가 가득했죠. 각국 참관단이 모여 있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오전 6시였습니다. 잠수함이 부두를 떠났습니다. 1호기였죠. 검은 선체가 물에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관제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함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퍽 관제, 여기는 1호기입니다. 출항 완료했습니다. 1호기 노퍽 관제입니다. 항로 확인됐습니다. 자망 준비하십시오. 자망 준비 시작합니다. 화면 속 잠수함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10m, 20m, 50m. 수심이 깊어졌습니다. 자망 완료했습니다. 원자로 가동 시작합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원자로입니다. 핵추진의 심장이죠. 이게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원자로 출력 30%, 50%, 80%, 100% 도달했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관제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날씨가 변했습니다. 기상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폭풍 접근 중. 파고 5m 예상. 미국 해군 제독이 물었습니다. 중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속합니다. 실전은 더 가혹합니다. 제독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죠. 오후 3시 17분이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시스템 이상. 센서 오류 감지. 관제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경고 메시지가 떴죠. 냉각수 온도 비정상.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원자로를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함장은 침착했습니다. 대기하십시오. 확인 중입니다. 확인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미국 감독관들이 일어섰습니다. 소란스러웠죠. 저는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통신이 끊겼습니다. 잠수함과 연결이 두절됐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관제실 시계만 째깍거렸습니다. 15분째였습니다. 김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17분째였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노퍽 관제, 여기는 1호기입니다. 모두 화면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시스템 복구 완료했습니다. 센서 오작동이었습니다. 원자로 정상 작동 중입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제독이 김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17분 만에요. 김민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매뉴얼이 아니라 경험으로 대응합니다. 30년간 바다에서 배운 겁니다.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17분입니다. 단 17분 만에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통신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노퍽 관제 예정 항로로 복귀합니다. 시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호기 승인합니다. 계속하십시오. 오후 6시였습니다. 최종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시험 완료했습니다. 전 시스템 정상 작동 확인됐습니다. 관제실이 다시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악수했습니다. 포옹했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흘렸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대서양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집어들었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17분. 그것이 신뢰의 속도였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날 밤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펜타곤에 보낼 문서였죠. 제목을 뭐라고 할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단 3단어로 정했습니다. They did it. 그들이 해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죠.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잘했네.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야.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노퍽 기지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시험 항의 최종 결과였죠. 펜타곤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국방장관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전 항목 완벽 통과. 두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추진 효율, 기존 미국형 대비 1일 2%.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일 2%라고요? 미국 원자로보다 효율이 높다는 겁니까? 장관이 계속 읽었습니다. 소음 수준 예상치 15% 감소. 항속거리 목표치 108% 달성. 안정성 국제기준 125% 충족.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확인된 겁니까?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차례 검증 완료했습니다. 모두 같은 결과입니다. 제독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들은 처음인데요. 김민준이 답했습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우린 30년간 원자로를 다뤘습니다. 조선 기술은 50년입니다. 경험이 축적된 겁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바라봤습니다. 112%, 108%, 125%. 이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오후였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왔습니다. 이례적이었죠. 미국과 한국의 공동 프로젝트가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7번째 핵추진 잠수함 운용국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동맹의 새로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뉴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럽 합동정보센터가 긴급 발표했습니다. 한국 세계 7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 등극. 국제 해군력 평가가 업데이트됐습니다. 한국 순위가 급상승했죠. 일본을 넘었습니다.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아시아 각국이 반응했습니다. 일본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발표했죠. 지역 균형 변화 주시 중.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필라델피아로 갔습니다.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2호기 건조가 시작되고 있었죠. 경납고로 들어갔습니다. 1호기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검은 선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걸려 있었죠.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선체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단단했죠. 이게 현실입니까? 한국이 만든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미국 본토에서 건조된 거죠. 우리 기술자들이 배우며 만든 겁니다. 김민준이 옆에 섰습니다. 어떻습니까? 믿기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기술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준 겁니다. 김민준이 웃었습니다. 이제 아시는군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알았으니까요. 저는 선체를 바라봤습니다. 용접선이 보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죠. 이 선 하나하나가 신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30년입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집어들었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바다를 지배했다. 그날 저녁 서울에서 뉴스가 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국민 연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청와대였습니다. 대통령이 단상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70년 전 우리는 폐허 속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신념을 나눌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동등한 동맹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세계와 함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화면 속 청중들이 일어섰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부끄러워서였을까요? 감동해서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맹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뀌었다. 저는 그날 세계가 다시 시작되는 걸 봤습니다. 인도태평양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와이였습니다. 27개국 대표단이 모였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이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각국 국기가 걸려 있었죠.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예전과 위치가 달랐습니다. 더 앞쪽이었죠. 미국 국방장관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선언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미 동맹은 이제 보호와 의존의 관계가 아닙니다. 상호 신뢰의 시대입니다. 동등한 파트너십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죠.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70년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눌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기술, 경험, 신념을 세계와 함께하겠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25년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한 시간이죠. 그동안 수십 번의 회의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귀 기울이고 있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중국 대표가 지나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러시아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말했습니다. 지역 균형 변화 우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러시아는 짧게 답했습니다. 상황 주시 중.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북한은요?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침묵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었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펜타곤에 제출할 문서였죠.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한참 생각했습니다. 결국 정했습니다. 역전 태평양이 바뀐 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25년간 바다를 분석했습니다. 군사력을 평가했습니다. 동맹을 연구했죠.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날 바다가 저를 가르쳤습니다.
다시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힘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헌신이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념이었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동맹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같은 방향을 봅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국방장관이었죠. 훌륭하네. 자네 25년 중 최고의 보고서야. 저는 웃었습니다. 쓸쓸하게 웃었죠. 일주일 후였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개인 여행이었습니다.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렌트했죠. 경주로 향했습니다. 4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컨벤션홀 앞에 섰습니다. 1년 전 모든 게 시작된 곳이었죠.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근처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경주 시내가 보였죠. 첨성대가 보였습니다. 천년의 도시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죠.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폐허에서 시작해 별로 돌아왔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3번 그었죠. 노트를 덮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25년간 제가 본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더 나은 세계였습니다. 신뢰가 기술을 이긴 세계였죠. 다음 날 아침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책상에 앉았죠. 동료가 물었습니다. 여행 어땠습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뭐가요? 제가 보는 세상이요. 동료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푸르렀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역사는 이제 한국이 쓴다. 저는 그 문장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